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정치 전문가들이 너무 많고 또 이 정부의 난맥상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하나 명백한 팩트에 기초해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문재인 정부의 난맥상에 대해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북한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초기 문재인 정권에 집권했을 때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마 잘 알 겁니다. 2년 반 동안 해온 게 뭐가 있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소민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를 전혀 모르고 운동권 출신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우리 정부를 장악한 이후에 그들이 한 것이란 아마추어식 경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총체적인 경제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누가요? 운동권 출신들 주사파들이 빠뜨렸죠. 그리고 그들이 2년 반 동안 했다는 것은 자기 종족을 죽이는데 총력을 집중했습니다. 자기 종족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를 괴멸시키고 장기 집권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여당 대표라는 사람은 촛불로 보수 세력을 불태우고 20년, 100년 장기 집권하겠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정도였습니다. 오만에도 유분수지, 오만 방자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고 300여 명이 남아되는 전직 고위 관료들을,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을 낱낱이 수사하여 낱낱이 털어서 모두 감옥에 보냈고 또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무죄를 받고 나왔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들이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은 전직 2명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놓고 그 전직 정부에서 했던 모든 국가 사업이나 국가 전반 사업을 통째로 뒤집어 엎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도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실현하는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2년 반을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문재인 좌파 정부에 속아왔는지, 그들의 오만 방자와 무지 목매가 이 나라를 어느 지경에까지 몰고 갔는지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단적 신뢰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조국이라는 전 장관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과 많은 시민단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부를 지지했던 시민단체들까지도 이 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정과 정의와 서민 생활을 부르짖던, 그리고 약자의 편이라고 했던 저 사람들이 실체가 낱낱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제 3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파편도 아니고 좌파편도 아닙니다. 단지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왔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2년 반 접어들면서 후반기라고 하죠. 일명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제2 조국 사태보다 더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한때 김태우 전 감찰반원이 청와대를, 민정수석실을 비판하고 감찰반 팀의 그 비리를 고발했을 때 비위가 있는, 말하는 비리를 저질른 자라고 몰아붙이고 그의 인격을 말살하고 심지어 개인에 대한 인격을 말살하고 심지어 인신공격까지 했던 것이 바로 청와대고, 그 나약한 사람, 청와대와 일반 감찰반 팀원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그 온 집단이 이 김태우 감찰 팀원을 그렇게 매도하고 인신공격하고, 그것도 모자라 비리를 저질른 자의 일거의 가치도 없다는, 그의 제보는 일거의 가치도 없다고 하는 이 오만 방자했던 청와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당은 더했습니다. 이 여당은 누구를 위한 여당이냐? 오직 문재인과 청와대를 위한 여당.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태호 감찰반원이 제보한 모든 사실이, 그 고발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측근을 당선시키겠다고 경찰을 동원하고 청와대가 동원돼서 특히 민정수석실에 가장 힘이 막강하다고 하는 감찰팀, 이 감찰팀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팀 아닙니까, 여러분? 감찰팀이 동원돼 가지고 울산경찰청장인 황운하, 저는 이 사람만 보게 되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참 형사님들, 정말 얼마나 그 형사님들이 이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분노하고 있겠는가를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분들이 욕먹는 겁니다. 정치 권력에 빌붙어서 국회의원 한 자리 해보겠다고 뭐 사표 내고 출마하려고 했다고요? 이런 자들이 경찰의 간부로 있으니 경찰의 수사권을 넘겨주자고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자 하나만 보고 전체 경찰을 매도해서도 안 되지만, 이런 경찰이 비리 경찰, 정치 권력에 빌붙어 있는 이런 경찰 때문에 우리 많은 일선에서 뛰고 있는 형사분들이 욕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를 경호해 주던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6명의 형사분들이 저 하나 때문에 24시간 경호를 하면서 그 고생을 하고, 그 착한 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과 결탁하여 김기현 울산시장 출마 때 모든 것을 날조해 가지고 결국은 떨어뜨렸지만 무죄로 판명받았습니다. 검찰에 가서 무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배는 떠난 뒤였습니다. 문재인의 측근이자 문재인의 친구라는 그 하나의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경찰이 비리 경찰이 돼버리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서는 안 됩니다. 이 한 사람, 물론 경찰 간부들 중에 그런 몇 사람이 있겠지만 이 몇 사람을 보고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형사분들 절대로 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제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각계각층 많은 분들이 저희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저는 다 듣습니다. 경찰에게 절대로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경찰, 이런 이 어리석은 경찰이 아직도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경찰이 이런데 어떻게 수사권을 주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시중에서 떠도는 일반 서민들,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황운하나 몇 사람이 경찰들 때문에 우리 경찰들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연 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라도 할 거 없죠. 문재인이죠. 저 문재인이란 저 사람이 머릿속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할까?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을까? 아직도 청와대 대변인을 내세워가지고 잘못이 없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머리통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할까?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100번, 1000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아직도 해명하기 급급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사태 때도 조국이 잘못이 없다고 항거하던 여당 인사들이나 청와대나 지금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수사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그 죄가 드러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비리투성이로 구속되어 있고 조국은 아직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뻔뻔한 자들이 청와대에 틀고 앉아 있으니 나라가 이 지경에 되고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안보가 벼랑 끝에 내몰리는 신세가 된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로 저는 이 한국 정치, 특히 최근의 한국 정치를 보면서 제가 한국에서 살아온 지 25년이 됐지만 이런 적이 있었는가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만방자하고 뻔뻔하고 거짓말로 일색하는 이런 정권, 정부가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봤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티끌만큼의 양심도 없는 사람, 문재인.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슨 생각이 꽉 차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북한의 김정은과 손잡고 어떻게 하면
한미동맹을 깨고 미군을 철거시키고 오직 김정은과 손잡고 자기가 선거 공약 때 했던 낮은 연방제, 아직 그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경제가 파탄되고 서민들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집값은 지금 끝모르게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다 잡히고 서민 경제가 안정이 되고 우리 경제가 안정이 되고 서민 생활이 안정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발표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어리석은 것인지 아니면 좀 모자라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무시해버리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유재수 부산시장 사건과 김기현 전 시장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청와대, 지금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그때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조국 전 장관을 법무장관을 보내놓고 그렇게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보수와 진보에 둘러 갈라져서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극렬하게 대처했던 그 상황 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오물쩍 넘겨가려고 했던 문재인, 이번에도 오물쩍 넘겨가려고 한다면 지금은 벼랑 끝에 서 있지만 결국 벼랑 끝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건 벼랑 끝 전술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써먹는 벼랑 끝 전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은 벼랑 끝에 서 있는데 계속해서 오만 방자하고 국민의 민심을 외면한다면 결국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의 머릿속에는 이 벼랑 끝에 서서조차 나라 경제가 파탄되고 서민 경제가 파탄되고 한미동맹이 파괴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오직 북한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의 파멸은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을 버리고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감사합니다.